통치기구에 잠깐 보자면 우리 국가에는 자 대한민국에 뭐 있어요? 헌법 제3장이 뭐 나오지? 국회 기억나니? 그다음 헌법 제4장이 뭐야? 자 정부죠, 그지? 그다음 헌법 제5장이 뭐야? 그렇지, 법원이죠. 자 그래서 국회, 정부, 법원이 있는데요. 우리 보면 국회, 정부, 법원 중에는 누가 힘이 제일 세야 돼요? 국회야, 정부야, 법원이야? 그지?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대등해야 되죠. 이걸 가지고 우리 뭐라 하지? 수평적 권력. 그지? 입법, 행정, 사법이 대등한 자 수평적 권력 분립이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자 입법, 행정, 사법 간에 뭐라고? 수평적 뭐? 권력. 그럴 때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대등한 관계일 때 국가야, 국민이야? 그치?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다 했었잖아.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국가의 통치기구에 국회, 정부, 법원만 있는 거 아니었죠. 헌법 6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헌법. 자 헌법 6장에 헌법 뭐가 나와요? 재판소가 나오고 헌법 제7장에는 그치? 자 선거관리라 해서 중앙선관위가 나오죠. 그리고 헌법 제8장은 뭐예요? 헌법 8장은 이 중앙정부의 힘을 나누어 갖고 있는 뭐예요? 자 중앙정부의 힘을 나누어 갖고 있는 헌법 제8장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죠. 우리 헌법이 보면 총 10개의 장, 1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대한민국 헌법은 자 10개의 장이야. 그 다음에 130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부터 헌법 130조, 헌법 개정까지 해서요. 총 130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10개의 장이죠. 그리고 이 헌법은 다시 크게 보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예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는 게 헌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의 뭐를 설명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통치기구를 설명하는 게 헌법이죠. 예를 들면 헌법 제1장이 뭐예요? 자, 그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1조 2항이잖아. 그럼 2조는 뭐야? 국민. 3조는 뭐야? 영토. 4조는 뭐예요? 통일. 자, 이런 식으로 자 대한민국 전체를 설명하는 뭐 있어? 총강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 제2장은 뭐야? 그렇죠. 2장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부터 맞니? 네. 자 헌법 39조까지 인간의 권리, 국민의 권리와 뭐라고? 의무가 헌법 제2장이잖아. 그리고 헌법 제3장이 뭐예요? 국회. 4장이 뭐야? 정부. 5장이 법원. 6장이 헌법재판소. 7장이 선거관리. 8장이 지방자치라고. 그리고 헌법 제9장은 뭐예요? 참고로. 헌법 참고로 9장은 그렇지. 경제죠. 경제의 자유화와 경제의 민주화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헌법 제10장이 뭐예요? 마지막이 헌법 개정 절차를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10개의 장이 완성되는 게 헌법이거든. 여기까지 해야 되니?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뭐 할 거라고요? 그렇지. 헌법 재판소란 거 할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의 권력은 헌재를 포함하여 친구들 한번 대답해봐. 3권 분립이야? 5권 분립이야? 6권 분립이야? 오해하는 친구들은 헌법에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순으로 국가의 통치기구를 나열하니까 심지어 6권 분립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특히 지자체에서는 헌법에 우리 지자체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6권 분립이다라고 과장되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국가 권력은요 3권 분립이 맞아? 6권 분립이 맞아? 3권 분립. 5권 분립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몇 권 분립이라고? 3권 분립. 우리는 국회, 정부, 법원 요 세 가지야.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구체적 사건에 뭐 하는 거야? 적용하는 거지. 맞니? 자 그럴 때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데 이 중에서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방자치는 수평적 권력 분립이야? 수직적 권력 분립이야?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와 규칙은 자 헌법, 법률, 명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죠. 맞니? 그래서 법률과 명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수평 아닙니다. 수직적 권력 분립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3권 분립에 대항할 수는 없고요. 그치? 그 다음에 우리 헌재와 선관위도 마찬가지야. 헌재와 선관위는요 고도의 뭐가 요구된다고? 정치적?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자체를 가지고 권력 분립이라 하지 않지만 분명히 권력 분립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관이라 했었죠. 기억나요? 그 중에서 특히 헌재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자, 우리 헌재 언제 부활한다 그랬죠? 1900 언제?
1987년에 부활한다 했었죠. 자,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결과, 자, 헌법이 개정되는데 이때 우리 헌재가 부활하게 돼. 헌법재판소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헌재가 부활한 이유, 역사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72년 10월 유신 이후에 4공화국, 80년대 5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뭐라고? 그치? 4공화국이나 우리나라에서 5공화국 생각하라고.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은 입법부가 제 역할 한 거야? 입법부의 통법부하야. 그렇지. 7차 개헌. 이게 4공화국이 7차 개헌이거든. 5공화국이 8차 개헌인데 이때의 헌법은 무늬만 헌법이라고요.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었어. 입법부를 뭐 시켰다고요? 통법부로 전락시킨 거지. 4공화국과 5공화국 때 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선용된 거야? 악용된 거야? 사실 지역대표에서요. 다수대표와 소수대표 중에 소수대표제, 소수도대표가 되는 맞니? 중선거구제는요. 원래는 효율성이야? 민주성이야? 그렇죠. 2등도 당선되니까 민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선용했어요? 악용했어요? 악용한 거였죠. 왜? 소수대표제, 중선거구제는 맞는데 지역대표에 있어서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역대표에 있어서 복수공천을 뭐하고? 금지시키고 야권의 분열을 시도하였죠. 맞니?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또는 뭐 5공화국 때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식으로 야권이 2개 세력 또는 3개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2등도 당선되다 보니까 그 2등 중에 꼭 한 명은 누가 당선되는 거야? 집권? 여당이죠. 즉 박정희 당이나 전두환 당이야. 당시 민주공화당이나 또는 민주정의당이 당선되는 희한한 구조죠. 그래서 사실상 지역구 의석의 절반 정도는 집권 여당이 먹는 거야. 재밌는 건 4공화국 때 보면 73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당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이 딱 73석이 당선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박정희 당 공천한 사람은 전원 다 뭐 된 거야? 1등이든 2등이든 뭐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되니? 거기다가 좀 불안했는지, 독재자들이 불안했는지 비례대표 의원 있죠. 지역대표 말고 무슨 대표? 예를 들면 4공화국 때는요. 비례대표 의원이 전체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나 됐어. 그런데 그 비례대표 의원 전원을 다 사실상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치?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후보를 추천하고 통일유체 국민회의에서 자, 추인하는 형식을 했지만 후보자 추천이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사실상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렇지. 임기 3년에 유신 정무회 의원이라 해서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뽑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4공화국 때는 국회의원의 무려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를 먹어버린 거지. 지역구에서 절반 딱 가져가고요. 비례대표 의원 전원 다 가져가고. 그럼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어요?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거야. 법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대통령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주는 통법부로 전락하는 거 이해되니? 우리 뭐 게임 보면 100기 들어 그러면 100기 들고 1000기 들어 그러면 1000기 드는 게임처럼 시키는 데만 하는 입법부가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입법부가 통법부가 된 거야. 이거는 사실 전두환 정권 5공화국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리틀 박정희가 전두환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때도 중선거구제 그대로 가는 거고요. 복수공천 그대로 금지되고요. 거기다가 제1당이 비례대표는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1인 1표식으로 하는데요. 제1당이 지역구에서 제1당 된 당이 무조건 3분의 뭐를 먹는 거야? 2를 먹는 거죠. 그럼 비례대표의 3분의 2도 사실상 누가 먹는 거야? 당시에 전두환 당이 먹는 거잖아. 제대로 된 제도야? 악용된 제도야? 그러면서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힘이 너무 비대화되는 거야? 그렇지. 행정부가 너무 비대화되는 거죠. 행정국가화, 독재하고 있는 거죠. 맞니? 자, 그래서요. 국회가 72년 이후로 제 역할을 해요? 못해요? 그래서 6월 민주화운동의 결과 헌법을 개정합니다. 몇 차 개헌? 사실은 이 7차 개헌과 8차 개헌 때 대통령 직선제였어? 간선제였어? 1972년 이후로 대통령 직접 선거한 거야? 간접 선거한 거야? 유권자 투표한 거야? 선거인단 투표한 거야? 그렇죠. 자, 우리 7차 개헌에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8차 개헌에서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용어만 달랐지 사실상은 다 어디서 뽑았어요? 장충 체육관에서 뽑은 거 맞니? 그래서 무슨 대통령이야? 체육관 대통령이었잖아. 그런 식으로 간접 선거했는데 드디어 횟수로 몇 년 만에? 17년 만에. 만으로 15년이고요. 횟수로 17년 만에 자, 우리 대통령 뭐? 간선제야? 직선제야? 그리고 이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해서요. 7차 개헌에 따르면 6년 연임제야. 6년만 하고 끝나는 거야? 연임하는 거야? 아이고.
6년 연임제. 6년씩 연결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 임기에는 단임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고 중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단임은 한 번만 하는 거죠. 자, 중임은 뭐 하는 거야? 2회까지야. 그 다음에 연임은 뭐예요? 그렇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연임이죠. 그래서 박정희는 72년에 6년 연임제로 개헌하면서요. 장기 독재하겠다는 거죠. 자기 뭐 할 때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대통령직 하다가 죽잖아요. 맞잖아.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먹으려고 6년 연임제로 개헌하는 사람이 누구야? 박정희였죠. 맞니? 자, 그러다가 전두환은요. 자, 자기는 그렇게 장기 독재 안 하겠대요. 깔끔하게 몇 년만 하겠대요. 7년 단임제 개헌을 하였지만 사실상은 앞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 시절, 군인 시절에 이미 한 1년 정도 권력을 잡았어요. 그럼 토탈 한 8년 정도 권력을 누린 게 누구야? 횟수로 8년 정도 권력을 누린 게 누구야? 왜냐면 쿠데타 일으키고 한 1년 정도 군인 신분에서 권력 가지고 있었잖아. 투스타 신분으로. 그리고 나중에 민간인으로 자기가 예편한 다음에 다시 대통령을 순수하게 7년 해먹은 거지. 횟수로 그래서 8년 해먹은 거야, 전두환은. 자, 이런 식으로 6년 연임, 7년 단임, 장기 독재하니까. 맞잖아. 6년씩 무한대로 해먹고 여기는 8년까지 해먹은 거잖아. 맞니? 이런 장기 독재 막가겠다 해서 9차 개헌 때 보면 5년 뭐로 바꿨다고? 그 다음에 자, 그동안 너무 40하고 50하고 때요. 대통령의 힘이 세다 보니까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입법부에 뭐라고? 그래서 국회 기능을 많이 정상화합니다. 예를 들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부활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국회 기능이 정상화되는데 요걸 정치 교과서에서는 애들로 표현하죠. 국회 기능의 정상화라고 보는 거야. 국회 기능의 강화라고 보는 거야. 사실은 정상화가 맞는데 정치 교과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국회 기능의 뭐라고? 그래서 정확히 하면 강화야 정상화예요. 그래서 이 누구를 견제할 필요가 있는 거야. 누구를 견제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렇지. 누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국회가 만든 법을 행정부는 집행하고 사법부는 적용만 해야 되잖아. 그런데 아무리 국회라 할지라도 뭐의 범위를 뛰어넘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헌법의 범위를 뛰어넘는 마음대로의 법률을 만들면 돼, 안 돼? 이거는 의회주의 위기가 아닌 의회주의 행포가 될 위험성도. 그래서 다시 누구를 견제할 목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같이 한다. 위헌법률 심사. 이거를 친구들아 정부가 한다고 해봐. 이거를 만약 법원이 한다고 해봐. 그럼 다시 수평적 권력 분립 유지되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예를 들면 다시 돌아오셨어요. 만약 위헌법률 심사를 대통령이 하면 국회 위에 누가 있게 되는 거야? 정부가. 그 다음에 만약 이걸 대법원이 한다 할지라도 그럼 누구 위에? 국회 위에 누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요. 국회, 정부, 법원 누구에게도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별도의 국가를 기관을 하나 더 만든 거죠. 그 국가기관이 뭐라고? 87년에 부활한 헌법재판소야. 같이 합시다. 헌법재판소.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는 뭘 위해서라고? 위헌법률 심사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국회, 정부, 법원 어디에도 포함되면 돼야 안 돼? 그래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무슨 자격이 있어야 돼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대통령이 몇 명을 임명해요? 3명이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몇 명을 임명해요? 9명을 임명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을 다 대통령이 임명해요. 자, 단 그냥 임명하는 거야.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대통령이 몇 명을 임명한다고? 9명을 임명하는데 단서 조항이 있어. 그 9명 중에 3명은 누가 선출을 해야 돼? 그렇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자고 다시 3명은 누가? 그렇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야. 그러면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는 헌재재판관 몇 명을 임명하지만 9명. 자, 사실상은 몇 명 임명하는 거야? 3명. 오빠야. 자, 헌법재판관 9명을 누가 임명한다고? 그런데 그 중에 3명은 누가 선출하죠? 자, 다시. 자, 헌법재판관 9명을 누가 임명한다고? 그 중에서 국회가 몇 명을 선출해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몇 명을 지명해요? 그러면 대통령